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으신 이후에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시고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은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과는 달리 본인의 세포를 이식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면역 억제제가 필요가 없고 또 이 다른 분의 조혈모 세포를 이식을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식 편대 숙주 반응, 즉 숙주 반응이라는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여러분들이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으셨을 때보다는 마음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그런 치료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치료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많아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항상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내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식이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모든 장기 이식은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 면역 억제제는 물론 거부 반응을 줄이는 좋은 효과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건강한 면역까지도 억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 자기 몸 안에 있는 균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과 같이 다른 사람의 조혈모 세포 이식을 장기 이식으로 받는 경우는 이런 면역 억제제 사용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점이 많지만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은 결국 이식이라기보다는 강력한 항암 치료를 받고 그 항암 치료 이후에 벌어지는 골수의 기능을 회복을 돕기 위한 자신의 조혈모 세포를 주입하는 그런 두 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세포 치료하고 비슷한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이런 항암 치료의 효과에 의해서 백혈구가 떨어지고 또 림프구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겠죠. 호중구, 림프구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는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런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의 경우는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덜 철저하게 관리하셔도 됩니다.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 같은 경우는 동종 같은 경우와는 달리 동종은 보통 6개월 정도까지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1년이 지날 때까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를 조심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사실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은 호중구가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호중구 기준으로 해서 보통 저희가 500개를 최소의 기준으로 보고 이상적으로는 1000개 이상이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호중구가 500개 또는 1000개 이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는 우리 몸에 어느 정도의 방어력, 면역력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너무 엄격하게 관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고 나신 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입맛도 떨어지고 식사도 잘 못하고 그래서 체중도 많이 줄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지날 때까지는 그런 증상들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음식을 가리거나 너무 절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잡수시고 싶은 음식을 입맛에 맞게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조리를 해서 드신다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일부 선생님들은 일부 간호사님들은 채소도 먹지 말아라, 생야채도 먹지 말아라, 과일도 먹지 말아라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채소나 과일을 먹지 않고 살겠습니까? 엽채소는 하나하나 입을 깨끗하게 씻으셔서 먹으시면 쌈도 드실 수 있고요. 과일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을 깎아 드시면 드실 수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조금 상한 과일, 오래된 과일이라든지 껍질이 없는 과일 같은 것은 조금 주의를 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세척을 하거나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 조금 피해서 드시는 정도의 그런 주의를 권유합니다. 운동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이 자가절모세포 이식을 받는 질환이 림프종이 있고 그 다음에 다발골수종이 있거든요. 사실 림프종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림프종은 대개 림프절에 생기는 종양이고 이 자체는 이제 대개 자가절모세포 이식을 하고 림프종 자체는 다 소실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또 좋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림프종 환자분들이 자가절모세포 이식을 받고 나신 이후에 사실 운동은 크게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단 6개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의 체력이나 모든 몸의 기능이 완벽히 회복된 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정도까지는 가벼운 운동을 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원래 하시던 운동, 하시던 활동을 그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이 다발골수종은 원래 생기는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동반된 경우가 많고 또 병 자체가 골수 안에서 덩어리가 생기면서 이게 뼈를 약화시켜서 뼈가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개 다발골수종으로 자가이식을 하신 분 또는 다발골수종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셨던 분의 경우는 제가 가급적 운동을 가벼운 조깅이나 수영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무리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무거운 걸 드신다든지 체력적으로 무리한 등산, 체력적으로 무리한 마라톤 이런 것들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근력이 아직은 약화된 상태, 즉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 뼈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거운 무게를 들게 되면은 뼈에 골절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너무 무거운 부하를 들지 않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생도 마찬가지인데요. 동종절모세포 이식의 경우에는 이 위생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동종절모세포 이식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자가이식의 경우는 더더욱 스트레스를 받으시지 않아도 되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항암 치료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위생 정도를 따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호중구가 떨어졌을 때는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음식도 조금 가려서 먹고 사람도 가려서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동종절모세포 이식을 하셨을 때는 집에 개나 고양이 같은 것도 되도록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같이 지내지 말고 사람 만날 때도 사람 많은 장소에 가시지 마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만 만약에 자가절모세포 이식을 받으신 분이 학생이라든지 뭐 직장인이라든지 그래서 다시 본업으로 복귀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6개월 정도까지는 휴식을 좀 취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손 씻기, 얼굴 씻기, 마스크 정도만 충분히 잘 하셔도 어느 정도의 감염 예방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식기를 소독하거나 수건을 따로 쓰거나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칫솔을 매일 멸균 소독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엄격한 위생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항암 치료하시는 기간 동안에 주의하시는 정도로 위생을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기타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부부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부관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생에 준해서 하시면 됩니다. 6개월 정도까지는 좀 주의하시고 6개월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부부관계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자가절모세포 이식은 이 동종절모세포 이식에서 올 수 있는 이식편대 숙주반응, 즉 숙주반응이 없는 병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하실 때에 이 여성 생식기 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를 하실 때도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직장 생활이나 학업에 대한 복귀는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보통 6개월 이후 자가절모세포 이식을 받고 6개월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복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직장이나 학업에 하시는 일 자체가 너무 과도한 이제 체력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일 때, 특히 직장에서 체력을 요구하는 그런 일일 때는 6개월보다 조금 뒤로 미루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정서 관리가 사실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모든 혈액암 환자분들이 그러시지만은 되게 골수이식이라는 과정, 힘든 과정을 겪고 나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 참 힘들었다. 이식을 받느라고 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그 기간 동안에 묵인실에 갇혀서 있는 동안 너무 외로웠다.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겪게 되고요. 또 이 우울증의 기반에는 혹시 내 병이 재발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사실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만약에 정서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의 지지, 가족의 협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정서적인 지지로도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힘든 과정을 겪은 건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본인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극복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의 손을 내밀어서 그거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시고요. 재발에 대한 불안감. 모든 혈액질환은 사실은, 특히 혈액암의 경우는 재발의 위험이 항상 있지요. 항상 그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보통 골수이식을 받든지 항암 치료를 받든지 5년이 지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5년이 지난 이후에도 드물게는 재발한 경우가 있지만은 5년까지 봐서 재발이 없다 그러면 완치가 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완치를 경험하신 분들은 굉장히 기뻐하죠.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의 일이라는 게 앞날을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저 위쪽에 맡기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도 변할 게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신 그 결과에 그 정도의 여러분들이 만족을 하시고, 그 다음의 일은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을 치료하는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맡기시고 마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대처하시면 오히려 만에 하나 재발이 왔을 때도 낙담하지 않고, 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 병을 꼭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더 강하게 마음을 먹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그래야 결과도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이후의 생활이나 건강관리를 보면은 식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결국 동종조혈모세포 이식과는 달리 면역억제제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한 항암치료와 조혈모세포 주입이기 때문에 호중구가 일정 수준 이상 회복되면은 사실은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고,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음식, 좋아하는 음식을 드셔서 빨리 체력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은 림프조형의 경우에는 거의 제한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가벼운 조깅, 수영 정도 이상이나 또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다발골수증의 경우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뼈가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골절의 위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한 운동보다는, 무거운 물건을 드는 운동보다는 가벼운 조깅이나 수영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위생도 너무 엄격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하던 위생 수준이면 충분하고, 항상 중요한 것은 손과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관계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고, 직장이나 학업은 환자분의 상태나 몸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후 정도에서는 현업에 복귀를 하실 수 있고요. 항암 치료나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으시는 과정 중에서 받으셨던 여러 가지 힘든 과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울증을 가지실 수 있는데, 우울증에 대해서는 가족의 지지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극복하시고, 재발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항상 할 수 있다는,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대처하시면 분명히 치료 결과도 더 좋을 것이고 여러분도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